수출이 대폭망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게다가 수출 폭망이 아니라 앞에 대라는 말까지 집어넣었어요. 대폭망이라는 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단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뉴스 만드는 거 못합니다. 제 자존심상. 예, 게다가 침소붕대하는 거, 예, 이것도 제 자존심상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다시피 아니 그래도 언론사 대표까지 전 매일경제TV 대표이사인데 굳이 제가 거짓말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또 거짓말해서 저한테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도움이나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출 대폭망이라 한 것도요. 이게 이 제목을 달 때 진짜 고민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여러분들에게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또 저에게 자신에게 대해서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창피하지 않다. 이 정도는 대폭망이라고 붙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산업연구원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올해 말입니다. 수출입 전망을 비롯해서 무역수지 전망을 내놓았어요. 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38억 달러 9.2%가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대단하죠. 7,000달러대 시대를 이제 여는 겁니다. 7천억 달러 시대를.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7,196억 달러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합니다. 여기는 17%나 상승했습니다. 17%. 그러니까 수출도 역대 최고, 수입도 역대 최고. 그런데 문제는 무역수지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역수지가 흑자가 난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원은요. 무려 말입니다. 158억 달러의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8억 달러의 적자가 난다. 야, 저는 이거 충격입니다. 산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작년 11월 전망에서는요. 올해 무역수지가 325억 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325억 달러가 될 거다. 올해. 그런데 그게 적자 158억 달러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325억 달러가 158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83억 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483억 달러가. 483억 달러가 날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이제 5월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6월이 되지만 5월까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기 속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지표들은요.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위험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말입니다. 158억 달러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야, 금융위기 때는 얼마인지 아세요? 금융위기 때는 133억 달러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133억 달러였어요. 그때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만 놓고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022년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말입니다. 이게 외환위기 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환위기는요. 1996년에 206억 달러를 달성한 적이 있거든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6억 달러예요. 이게 외환위기라는 게 역대 1998년 97년 99년에 왔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지금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1991년에 벌써 마이너스 96억 5,500만 달러는 넘어섰고요. 1996년 206억 2,400만 달러는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021년에는 293억 7천만 달러를 갔지만 2022년에는 마이너스 158억 달러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자체가, 그것도 정부잖아요. 정부. 이게 정부 국책연구원, 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자체가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견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것, 또 산업부가 이야기하는 것, 이거 믿지 마라.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을 했던 분 있죠.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자가 나니까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일시적. 아마 그때 말했을 때가 작년 12월과 1월 사이였습니다. 12월과 1월 사이에. 그때 지금 무역이 적자가 나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한마디 쓰겠습니다. 개뿔을 일시적입니까? 보세요. 12월에 적자가 4억 3천만 달러, 1억에는 최대 47억 3천만 달러가 됐고요. 2월에는 8억 9천만 달러 흑자가 났지만 3월 1억 2천만 달러, 4월 26억 6천만 달러, 5월 20일 현재까지는 48억 2천만 달러예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산업부 장관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수출을 지휘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이 없잖아요. 감이. 시장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장관을 했으니 우리 수출이 망가질 수밖에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경제부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당시에 물가가 일시적이다 했을 때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경영학 박사거든요.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가 아니에요. 기자 생활을 오래 매일경제, MBN, 매일경제 TV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이 조금 있을 뿐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보다 경제적 감각, 경제적 이론적 지식은 제가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도 이 짧은 소견으로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라졌어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산업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일시적. 저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장관이에요. 총리예요. 이런 분들이 국민을 속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데 국민을 속이는 것을 우습게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국민인데 국민에게 이렇게 진짜 최악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경제부총리를 하고 산업부 장관을 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분들의 오판, 뭐 이제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원자재가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유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가스, 석탄 다 올랐어요. 폭등했어요. 폭등. 여기다가 광물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폭등의 폭등입니다. 니켈도 그렇고요. 아연도 그렇고요. 텅스텐도 그렇고요. 리튬도 그렇고요. 휘토리도 그렇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폭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재 거기서 다 올라. 여기에다가 여러분 곡물 자원도 지금 다 오릅니다. 밀이며 옥수수며 쌀이며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안 오르는 게. 상황이 이러면요.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출 물가는 그러면 수입 물가를 올라간 만큼 올릴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장사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최종 제품의 가격을 바로 올려서 팔면 소비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가게가, 그 회사가, 그 기업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싸게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적자 행태로 가겠죠. 저는 결국 수출은 원래 적자가 났다.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벌써 수출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아마 늦었어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제가 했을 겁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수출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럼 경제 전체가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의 국내 거시경제 지표 전망입니다. 실질 GDP는요. GDP죠. 2.6%예요.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가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작년 11월에는요. 2.9%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낮췄어요. 게다가 민간 소비 3.3% 그나마 민간 소비는 낮습니다. 조금 올라갔어요. 3.2% 전망하던 것을 거리두기 해제가 되니까 3.3%로 올렸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는 내렸습니다. 설비 투자는 적어도 말입니다. 한 1%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많이 가면 2.2%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마이너스 1%로 줄였습니다. 아마 설비 투자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구할 때하고 지금 현재는 또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좋지 않아요.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면 기업들도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 투자는 0.2% 올라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수출 폭망이 경제까지도 지금 망쳐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실제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을 보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출이 우리에게는 핵심 자산인데 이 핵심 자산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만큼 전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